안녕하세요. 저희가 독점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독점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경쟁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봤었고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그러한 생산량을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독점 시장이나 경쟁 시장 모두 저희가 이윤 극대화 조건은 동일하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지점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이 조건은 시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강조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시장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 가격과 한계 수입 그리고 한계 비용 간의 관계는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을 계속 비교하면서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경쟁 시장에서 학습을 했던 대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이제 MREMC와 같다. 자, 그런데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수용자죠.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가격 수용자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진 거죠. 가격은 시장에서 이제 주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고정이다 보니 하나 팔 때마다 수입이 항상 그 가격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은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부분,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지 않다.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수입보다 더 크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더 낮다. 왜 그러냐면 독점 기업은 이제 가격 수용자가 아니죠.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제 가격 수용자가 아니고 가격 설정자죠. 그래서 독점 기업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고, 그래서 이제 생산량 혹은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더 많이 판매하고 싶으면 가격을 줄여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시장 자체에 독점 기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그러한 수요 곡선은 결국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그러다 보니 많이 판매를 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조금 판매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하나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수입이 늘어나는 정도는 현재 가격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낮다라는 이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면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죠.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요. 뭐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마지막 판매 단위에서는 수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이제 경쟁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를 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비용이 늘어나죠.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하면 이제 MC 한계 비용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한계 비용인 MC만큼 늘어나고요. 그래서 하나 더 팔면 수입은 이제 P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더 현재 상황에서 하나를 더 팔까 말까 생각을 할때 늘어나는 수입과 늘어나는 비용이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 판매 단위에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이 경쟁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P하고 MC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P가 가격이 MC보다 크죠. 가격이 MC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팔까 말까 할 때 비용은 요만큼 늘어나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판매 단위로부터 이 가격이 지금 이 P잖아요. 가격이 P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마지막 판매 단위에서 수익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 저희가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MC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 가격은 주어지는 거죠. 경쟁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저희가 앞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이 한계 비용 곡선으로부터 이 경쟁 기업은 이 1으로 표시된 이 생산량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과 지금 한계 비용이 경쟁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나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MR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MR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 아래에 위치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MC 곡선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대로 MR하고 MC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겠죠. 여기를 2라고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표시된 이 지점에서 지금 독점 기업은 생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 이만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은 최대한 여기까지는 책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M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보라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만큼 가격과 한계 비용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번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한계 비용은 이 지점이죠.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2번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한계 비용은 지금 제가 표시한 이만큼이지만 가격은 그거보다는 훨씬 높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색칠한 저 길이만큼 가격과 한계 비용 간에 이렇게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라고 해보시죠. 자, 여기를 15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가 15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총 15개를 생산을 하는 거죠. 총 15개를 생산을 하는 건데, 자, 그 중에서도 15번째 상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총 15개를 파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판매하는 단위인 15번째 단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15번째 단위는, 이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이라고 하면 10원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 15번째 판매 단위, 총 15개 팔았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판매하는 단위인 15번째 단위가 있겠죠. 그 15번째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10원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번째 판매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독점 시장에서는 이 독점 기업에게 있어서
마지막 판매 단위에서 수익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점 시장과 이 경쟁 시장에서 처한 기업의 상황들이 어떤 부분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항상 동일하니까 기업은 뭐 독점 기업이든 완전 경쟁 기업이든 목표는 이윤 극대화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인 이윤 극대화 조건, MR이 MC하고 같다라는 것은 뭐 시장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데, 그러나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이 각각 시장에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결국은 저희가 뒤에서 볼 테지만 또 굉장히 큰 이 시장에서의 어떤 잉여의 차이를 낳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점 시장을 학습하실 때는 경쟁 시장하고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쟁 시장과 비교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차이점이 나오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영상에서 계속 경쟁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독점 시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학습하신 부분들도 또 좀 다시 보시면서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판매 단위에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또 이 시장들 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와 MC의 관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른 수업 들으실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독점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산업조직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학습하실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쟁 시장을 보시면 P하고 MC가 똑같죠. 그리고 독점 시장을 보니까 P가 MC보다 더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게 되면 P가 MC보다 더 커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해당 기업이 독점력이라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격과 한계 비용 간의 괴리가 더 커지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꼭 독점 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에 보면 기업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어떤 한 기업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시장을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가장 큰 기업이 어떻게 보면 뭐 정의상 독점 시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독점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 하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독점 기업에 가깝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기업의 독점력 정도라는 것을 저희가 측정하는 그런 작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보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과 한계 비용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해당 기업의 독점력 정도 혹은 시장 지배력 정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해당 기업의 독점력이라고 할지 시장 지배력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독점력 혹은 시장 지배력이 더 큰 상황이구나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점 시장에서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 시장에서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을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봤었는데요. 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X축은 뭐 생산량이 되겠고요. Y축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곡선 아래쪽에 한계 수입 곡선이 있겠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 곡선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MR하고 MC가 같아지는 생산량은 QM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은 QM만큼 생산을 하게 되겠고요. QM만큼 시장에서 판매를 하려면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PM만큼 최대한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더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하면 QM은 판매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그림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 기업의 수입은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니까요. 수입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사각형의 넓이가 이 독점 기업의 현재 가격과 판매량 수준 하에서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총 비용은 저희가 평균 비용 곡선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을 여기다 그릴 건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균 비용 곡선은 그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총 평균 비용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러 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총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생산량 하에서 평균 비용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생산량 하에서 평균 비용은 제가 그래프에서 표시한 이만큼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평균 비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결국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만큼 이 독점 기업이 현재 플러스 이윤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독점 기업이 현재 플러스 이윤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독점 기업이 그럼 마이너스 이윤을 남기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 경우는 제가 그 경우는 평균 비용 곡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평균 비용 곡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면 현재 생산량 하에서 평균 비용이 지금 여기죠. 그래서 지금 딱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 평균 지금 생산 단가가 가격보다 더 높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이라면 총 수입이 녹색 직사각형의 넓이겠고요. 총 비용은 지금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테니까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현재 독점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도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이제 저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의 이윤을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같이 봤었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독점 기업의 이윤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독점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학 개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독점 시장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가 경제학 개론 그리고 아마 경제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독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점 시장을 가능하면 독점 기업을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독점 체제를 없애고 경쟁을 도입하려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독점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는 효율성, 비효율성은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이 총잉여를 가지고 저희가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판단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적을수록 효율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독점 시장에서의 총잉여가 더 적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에 비해서 적으냐?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경쟁 시장에서의 총잉여에 비해서 독점 시장에서의 총잉여가 더 적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왜 총잉여가 적어서 이러한 비효율성이 생겨나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앞에서 이 총잉여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잘 생각 안 나시는 분께서는 앞에서 제가 수업한 총잉여 관련 영상을 다시 한번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총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생겨야 되냐면 두 가지가 같아져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가 재화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잉여라는 것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인데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저희가 앞에서 최대 지불 용의에서 시장 가격을 뺀 거, 즉 소비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자기가 이제 어떤 소비자가 최대 1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차익이 남은 거죠. 혹은 남겨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남는 부분을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에서 시장 가격을 뺀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그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들었는데 시장에서 5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2만 원 남겨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생산자 잉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잉여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를 더한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더해 보니까 이제 가격은 이렇게 사라지고 결국 최대 지불 용의와 한계 비용 간의 차이로
저희가 총잉여를 계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가 한계 비용보다 크기만 하다면 이렇게 총잉여가 플러스로 발생을 하죠. 따라서 어떤 해당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가 그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보다 크기만 하다면 해당 재화는 생산이 되어서 소비되는 편이 사회적으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해당 재화를 봤을 때 최대 지불 용의가 한계 비용보다 더 적어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그런 재화가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면 지금 총잉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재화는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결국 총잉여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최대 지불 용의와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최대 지불 용의라는 것은 수요 곡선의 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최대 지불용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수요 곡선의 높이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쟁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 곡선의 높이로 표현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한계 비용 자체가 해당 기업의 공급 곡선을 결국 의미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계 비용 곡선이 있으면 자,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얼마만큼 공급을 할 거냐면 지금 제가 Q라고 표시한 만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경쟁 기업이라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계 비용 곡선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계 비용 곡선이 결국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 곡선의 높이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으면 결국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이 생산량 수준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량 수준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같으니까 뭐 정의상 수요 곡선의 높이와 공급 곡선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요 곡선의 높이는 최대 지불용이고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것은 최대 지불용이고 공급 곡선의 높이라는 것은 한계 비용이니까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균형 생산량 수준 하에서 최대 지불 용의와 한계 비용이 같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시장에서의 총잉여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는 이만큼 생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저만큼의 생산이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앞서 학습을 한 것처럼 독점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학습한 대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비용이 동일하죠. 그러나 독점 시장에서는 이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낮고 근데 한계 수입은 이윤 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한계 비용과 같다 보니 결국 이렇게 이제 가격과 한계 비용을 연결을 해보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큰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값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제 독점 기업의 경우에 지금 QM만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으면
좀 가격을 PM만큼 이제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수요 곡선의 높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독점 기업이 책정을 하는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 곡선의 높이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액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높다는 것은 사실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가격이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이가 낮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상품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가격이 낮은 상품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이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는 사실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이 독점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가 한계 비용보다 큰 수준까지만 생산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독점 시장에서는 얼마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냐 하면 소비자들의 지불 용이가 한계 비용보다 높은 수준까지만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제가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리면 자,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릴 건데요. 자, 한계 비용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계 비용 곡선을 지금 먼저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가격과 생산량을 표시한 다음에 지금 그래서 요 점 있죠, 요 점 A. 그래서 지금 점 A 라는 것을 저희가 시장 수요 곡선 상에서 찾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제시를 한 후에 제가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리셔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계 비용 곡선이 점 A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그리셔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니까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야 되니까 저 부등식으로부터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점 A보다는 낮은 수준이 나오도록 그리셔야지 이렇게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요. 현재 생산량 수준을 보세요. 지금 현재 생산량 수준은 QM이죠. 현재 생산량 수준은 현재 QM입니다. 그래서 QM 생산량 수준 하에서 보니까 지금 소비자의 지불 용이가 녹색이죠. 그래서 현재 생산량 수준 하에서 보니까 소비자의 지불 용이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로부터 소비자의 지불 용이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지불 용이가 녹색입니다. 자, 그런데 한계 비용은 이제 그보다 적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보라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 자, 현재 생산량이 QM인데 자, 현재보다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총잉여가 플러스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잉여라는 것은 최대 지불 용이에서 한계 비용을 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총잉여라는 것은 최대 지불 용의에서 한계 비용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보다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총잉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생산량을 더 늘리면 총잉여가 더 늘어나고 따라서 효율성이 증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 총잉여를 뭐 증진시키고 이런 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고요.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윤을 좀 높여주는 게 자기 입장에서 좋은데 그러다 보니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결국 P가 MC보다 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총잉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독점 기업은 지금 좀 과소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과소 생산을 한다. 즉 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생산량보다 훨씬 적은 생산량만을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과소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학에서의 발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뭐 경제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래프를 제가 그릴 건데요. 그래서 X축은 생산량이고 Y축은 가격이 되겠죠. 자, 지금 수요 곡선을 제가 그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렸고 그리고 독점 기업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그래프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즉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어느 지점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요 지점, 자 1번 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시장에서 1번 지점까지 생산되고 소비가 되면 이 총잉여가 극대화될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생산량 수준 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색깔로 하면 자, 현재 1번 생산량 수준 하에서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가 녹색이에요. 한계 비용은 보라색이죠. 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면 최대 지불 용의가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니까 총잉여가 플러스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번보다는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번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만약에 2번 지점까지 그러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면 총잉여가 극대화되는가? 자, 2번 지점에서는 지금 최대 지불 용의가 녹색이고요. 한계 비용은 보라색입니다. 자, 따라서 이 상황이라면 생산과 소비를 이 시장에서 줄이면 총잉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총잉여 관련해서 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앞에서 총잉여 관련된 영상을 좀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래프니까요. 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총잉여 관련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앞서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이 그래프에서는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생산과 소비량은 얼마나 크냐면은 이제 요만큼인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번에서는 최대 지불 용의와 한계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지점에서는 최대 지불 용의와 한계 비용이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생산되고 소비가 되어야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점 기업은 저 3번까지를 생산을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독점 기업은 얼마만큼 생산을 하느냐 하면 독점 기업은 얼마만큼 생산을 하죠?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하고 MC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MR 곡선을 저희가 그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MR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MR 곡선을 저희가 이렇게 그리면 자, MR과 MC가 만나는 점은 이제 요 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독점 기업은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저 3번 지점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QM만큼을 생산을 하고 많은 거죠. 그리고 QM만큼 생산하고 가격은 PM만큼 책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 그래서 이 지금 독점 기업이 QM만큼 생산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PM만큼 책정을 한다고 하면 이 상황 하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지금 이 파란색 삼각형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삼각형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생산자 잉여는 이제 P하고 MC 간의 차이니까요. 이제 이 빨간색 이 마른 목골이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저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저 3번 지점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해서 지금 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만큼이 총 잉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까만색으로 색칠한 부분만큼이 지금 총 잉여가 발생을 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생산량인 저 3번 지점까지 생산을 했다라면 제가 까만색으로 색칠한 저 부분도 총 잉여가 발생을 해서 이 시장의 총 잉여에 포함이 되었을 텐데 저 까만색 부분이 발생을 하지가 않는 거죠. 독점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까만색 부분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순손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순손실. 그래서 저 까만색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겠고요.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저 까만색으로 색칠한 삼각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렇게 독점 시장에서는 경제적 순손실이 저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완전 경쟁보다는 독점 시장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었다면 이 3번 지점까지 생산이 되었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면 이 3번 지점까지 생산이 되었을 텐데 독점 시장에서는 지금 QM만큼 밖에 생산을 하지가 않고 따라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만큼 독점 시장에서 과소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독점 시장에서 이렇게 과소 생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사실 뭐 이 경제학 개론 수업에서,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뭐 아마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충분히 좀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점으로부터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독점하면은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독점을 뭐 옹호하는 경제학자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독점은 규제하고 없애고, 그래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다양한 뭐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서 독점을 어떻게 해서든 좀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점 금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쟁을, 꼭 독점 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소규모의 뭐 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런 경우는 뭐 꼭 정의상 독점은 아니지만 독점과 비슷하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비효율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독점이 뭐 시장에서 뭐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인데,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기업이 뭐 R&D 투자도 많이 하고 뭐 특허도 출원하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뭐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뭐 독점을 이렇게 독점으로까지 이어진,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 경쟁의 결과로 독점이 발생을 한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뭐 목소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자들은 뭐 독점보다는 그래도 이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이 사회 후생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독점은 좀 철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가격 차별 부분은 교재에는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격 차별이 뭐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이고, 그리고 나중에 미시경제학이라든가 뭐 다른 관련된 이 수업을 학습을 하실 때 나오는 또 개념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제가 또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별 부분이 좀 재밌고, 또 이제 또 아직 여전히 뭐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교재에는 안 나오니까요. 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과 그리고 이 수업 영상을 가지고 뭐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동일한 상품인데 구매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를 저희가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는 어떤 상황을 봤냐면요. 동일한 상품이면 가격은 동일한 그런 상황을 봤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이라면 가격은 동일한 그런 상황만 저희가 봤었는데, 자, 여기 가격 차별 부분은 동일한 상품인데도 구매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극장표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극장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후에 가면 뭐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0원인데 아침에 일찍 가면 조조 할인이라고 해서 5,000원만 내면 되죠. 오전에 보는 영화와 이제 오후에 보는 영화가 다른 영화인가요? 조조 할인에 보는 영화라고 해서 뭐 중간에 이렇게 뭐 10분은 삭제하고 뭐 중요한 부분 안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죠. 조조 할인해서 보는 영화나 오후에 뭐 보는 영화나 사실 똑같은 영화입니다. 똑같은 영화고 동일한 상품인데
조조 할인을 통해서 아침에는 이제 싸게 판매를 하죠. 동일한 상품인데 오후 구매자와 오전 구매자, 여기서는 시간대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구매하는 시간에 따라서 오후에 구매하느냐 오전에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이죠. 자, 비행기 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일찍 사면은 뭐 가격이 좀 싸고 늦게 사면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일찍 사거나 늦게 사는 거에 따라서 뭐 비행기 좌석이 뭐 엄청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죠. 사실 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행기 좌석인데 좀 일찍 사느냐 늦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 차별. 자, 라면 묶음 할인 이런 거 마트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사면 1,000원인데 5개 사면 뭐 깎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면 묶음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개만 사면은 뭐 1,000원인데 5개 사면은 예를 들어서 3,000원이에요. 5개 묶음은. 지금 하나 사면 1,000원이니까 5개 사면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5개 사면 3,000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5개 사는 경우에 지금 첫 번째 라면은 1,000원인데 두 번째에서 5번째 라면, 즉 이 4개 라면에 대해서는 2,000원이니까요. 지금 하나에 500원 받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사느냐에 따라서 라면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만 사면 1,000원 받는데 5개 사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얼마나 사느냐 양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 차별의 일종입니다. 원서 교재를 이제 아마 대학 다니실 때 이제 뭐 원서 교재 같은 거 사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맨큐의 경제학 같은 맨큐의 경제학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서 교재를 이제 한국에서 사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큐의 경제학을 한글판을 사서 보시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맨큐의 경제학 영문판을 사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맨큐의 경제학 같은 책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면 한 권에 뭐 한 200불씩 줘야 되거든요. 한 20만 원. 근데 한국에서 그걸 사면은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고 해서 좀 더 그거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사는 구매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부과를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사는 구매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 차별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상품인데 구매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저희가 가격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의 예는 사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별은 기본적으로 뭐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차별이라는 이 가격 전략을 쓰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총잉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고 굉장히 좀 여전히 경제학자들 사이에 좀 여전히 이제 좀 많은 토론이 있는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을 하면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니까 결국 생산자 잉여가 높아지고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만한 이제 뭐 그런 가격 전략이 되겠는데, 그러나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뭐 사실 좋은,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 전략을 쓰는 게 사회적으로는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총잉여가 증가를 하냐면요.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과소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죠. 독점 기업이 과소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총잉여가 발생을 해야 하는 그런 단위의 상품에 대해서도 생산과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총잉여가 줄어드는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장표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뭐 시간에 관계없이 10,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최대 지불 용의가 10,000원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에 안 가겠죠. 야,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일찍 오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받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최대 지불 용의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오후에 가서 보겠지만, 최대 지불 용의가 사실 굉장히 낮아서 기존에 극장 안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조조 할인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오전에 가서 영화를 관람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이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독점 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독점 기업의 과소 생산 경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총잉여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 것은 1급 가격 차별인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1급, 2급, 3급 가격 차별, 그리고 2부 요금제까지 총 4개의 4가지 종류의 가격 차별 전략을 살펴볼 건데요. 자,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구매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특히 1급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가격 차별은 이제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격 차별은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1급 가격 차별은 특히 perfect price discrimination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perfect라는 말이 붙었죠. 자,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격 차별을 하냐면, 자, 모든 수요자마다 각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수요자들이 뭐 10,00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00명의 최대 지불 용의를 모두 파악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각 수요자마다 최대 지불 용의만큼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 이것을 1급 가격 차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모든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독점 기업이 파악을 한 후에 각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 용의만큼 가격을 책정을 하고 판매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00원을 주고 이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이 나의 최대 지불 용의인데, 그럼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뭐 어차피 10,000원 주려고 했었으니까 10,000원을 주고 사겠죠. 이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최대 지불 용의에서 가격을 뺀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1급 가격 차별을 실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사라집니다. 각 수요자마다 자신의 최대 지불 용의만큼을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 결국 최대 지불 용의 마이너스 가격 한 부분이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 잉여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는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총 잉여와 같아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1급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생산자 잉여만이 남습니다. 즉, 총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자 잉여를 뭐 최대한 높여주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 말인즉슨 생산자 잉여가 총 잉여가 같으니까 결국 독점 기업은 이 시장의 총 잉여를 극대화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 가면 해당 시장에서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생산량이고 Y축에 가격을 썼고요. 이게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죠. 원래는 이제 독점 기업이 예를 들어서 QM만큼 생산을 할 거면 가격은 PM만큼 이제 책정을 하고, 따라서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는 뭐 이만큼이 남겠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도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먼저 자, 첫 번째 상품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단위 상품에 대해서 첫 번째 단위 상품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단위 상품에 대해서 자, 이거를 이 첫 번째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자, 그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보니까 지금 이 녹색만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위를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있을 테고, 자, 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보니까 지금 녹색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은 자, 1급 가격 차별 이 전략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위 상품을 이 소비자에게 녹색만큼의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최대 지불 용의가 이 녹색이었고 가격이 녹색이면 뭐 어차피 그만큼은 주려고 했었으니까 사겠죠.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위 상품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 녹색만큼이에요. 그래서 독점 기업은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하는 독점 기업은 이 두 번째 단위 상품에 대해서 이 소비자에게 저 녹색만큼 가격을 책정을 하고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단위 상품을 구매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전혀 없고 이때 발생하는 모든 잉여는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독점 기업은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해서 이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를 이 독점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판매를 할 거냐 하면 뭐 무한정 이렇게 엄청 많이 팔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독점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하는데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첫 번째 단위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을 녹색만큼 받고 판매를 하죠. 그러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제외하면 생산자 잉여가 이 녹색만큼 남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이 보라색만큼 남게 되겠죠.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양수값에 생산자 잉여가 남으니까 이제 첫 번째 단위를 판매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두 번째 단위를 판매하면 역시나 이 보라색만큼 생산자 잉여가 남으니까 두 번째도 판매하고 세 번째 판매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판매하냐면 이 지점까지, 이 별표 표시한 이 지점까지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 이상은 판매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상 판매를 하려고 하면 보니까
지금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는 이만큼이라서 가격은 녹색만큼 밖에 책정을 못 하는데 비용은 그거보다 더 크죠. 그래서 별표 표시한 그 이상으로는 생산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딱 별표까지만 생산을 할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보니까 지금 총 잉여가 이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총 잉여가 자, 이 하늘색 삼각형 저 부분이 결국 총 잉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총 잉여는 모두 생산자 잉여고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잉여가 없다. 자, 소비자 잉여가 없고 모든 게 생산자 잉여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순손실이 없어요. 경제적 순손실도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별표 지점을 보시면 수요 곡선의 높이와 한계 비용 곡선의 높이가 똑같죠? 즉 총 잉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자,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기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독점 시장에서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효율성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가격 차별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독점 시장이라고 꼭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쓴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독점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게 그러면 과연 좋은 거냐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 순손실이 없는 건 좋은데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돼버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너무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과연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하나만 있는 즉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잉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생산자 잉여도 있고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느 정도 나눠서 가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보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잉여가 전혀 없어요.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쓰면 독점 기업으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독점 기업으로서는 뭐 사실 굉장히 좋은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질문은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질문은 있겠습니다. 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쓴다면 자, 만약에 여기서 별표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10만 개 상품을 지금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만 개 상품을 팔았으니까 10만 명의 소비자가 있겠죠. 그리고 10만 명 소비자가 모두 다른 가격을 지불을 한 거죠. 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저희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가격 차별 이런 1급 가격 차별 전략은 좀 현실성은 뭐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고 그래서 독점 기업이 만약에 1급 가격 차별과 비슷한 정도로 가격 차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경제적 순손실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뭐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하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쓸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은 뭐 빅데이터라든가 최근에는 뭐 AI라든가 뭐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뭐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맞춤 광고 뭐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인터넷을 하다 보면 자기들한테 맞는 광고가 뜨거나 하는데, 그래서 맞춤 광고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맞춤 광고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들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제 클릭한 소비자들에게 이제 맞춰서 광고도 나가고, 그리고 뭐 해당 상품 가격은 뭐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소비자마다 좀 가격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옥션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뭐 클릭을 해서 들어온 소비자하고, 그냥 바로 옥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하고 가격이 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소비자들에게 좀 각자 소비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다른 가격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1급 가격 차별을 기업들이 좀 하려고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급 가격 차별이라는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시면, 이제 가끔씩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라서요. 잘 알고 계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급 가격 차별 다음이니까 이제 2급 가격 차별이 되겠죠. 자, 2급 가격 차별은 뭐냐 하면요. 자, 2급 가격 차별은 수량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본 라면 묶음 예에서처럼 많이 사면은 할인해 주는 그런 수량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주는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인데요. 자, 라면을 마트에 가서 라면 하나 사면 1,000원인데 5개 묶음을 사면 3,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라면 5개 묶음을 사면 3,000원이니까 자, 첫 번째 거는 1,000원이고 나머지 4개는 각각 500원만 내면 되는. 그래서 첫 번째 단위 상품에 대해서는 1,000원. 이제 한 개 사는 거하고 동일한데, 추가로 구매하는 단위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게 거의 반값에 파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사면 1,000원인데 많이 사면 추가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주는 가격 전략을 저희가 2급 가격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사실 2급 가격 차별 이거를 저희가 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묶음으로 파는 거 혹은 1+1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1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급 가격 차별 전략에 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볼 수 있는 가격 차별, 그래서 뭐 2급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2급 가격 차별을 하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하나 안 사고 이런 경우에 5개 묶음 사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원래는 마트에 가서 라면 뭐 그냥 뭐 하나, 2개만 사려고 했었는데 마트에서 나오실 때는 묶음으로 2개, 3개 사서 나오시고, 그래서 원래 편의점에 가서 커피 하나만 사시려고 했는데 1+1 광고 보고 그냥 뭐 2개, 3개씩 사오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 많으시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가격 차별, 특히 이제 2급 가격 차별은 수량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주는 전략이다 보니
이러한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통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시장에서는 과소 생산이 결국 문제였죠. 근데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잉여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띠임인데요. 가격 차별을 통해서 총잉여는 증가를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잉여 부분 중에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되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래서 이게 과연 가격 차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독점이라면 그래서 왼쪽은 원래 저희가 앞에서 배운 독점의 그래프인데요. 수요 곡선이 있고 한개 수입 곡선, 이제 한개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래서 원래는 요만큼 생산을 하게 되겠죠. 요만큼 생산을 하고 가격은 이만큼 책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만약에 이제 2급 가격 차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급 가격 차별을 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급 가격 차별을 했더니 총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만큼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총 스타만큼을 구매를 하게 되느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 1번 지점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제 이만큼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원래 독점 가격보다 이 가격이 오히려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요. 5개까지는 가격을 P1을 책정을 하고, 그런데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적은 단위의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 다소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지금 그래프에서는 P1이죠. P1만큼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매하는 상품 단위는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구매하는 단위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낮은 가격인 P2만큼을 책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앞서 그래프에서는 이제 QM만큼 생산을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 QM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있다고 하면, QM이 이 지점에 있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생산량이 늘었고, 그 다음에 원래 독점 시장에서는 과소 생산으로 인해서 총잉여가 더 늘어날 수 있었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죠.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었는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이제 파란색 요 부분하고 이 파란색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에 지금 가격 차별 하에서 소비자 잉여가 더 많은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 잉여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총 잉여가 증가하는 뭐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은 좋은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3급 가격 차별인데요. 자, 3급 가격 차별은 어떤 거냐 하면요. 독점 기업이 이제 여러 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서 교재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미국 시장이 있고 한국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원서 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출판사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 상품을 판매하고 동일한 상품을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지리적으로 뭐 분리되어 있을 필요만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연령으로 구분되어 있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신 요금 중에 통신사에서 통신요금제를 판매를 하는데요. 통신요금 중에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0대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10대 요금제들, 10대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런 요금제는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60대 예를 들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요금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급 가격 차별에서 생각하는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꼭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지리라든가 연령이라든가 혹은 뭐 성별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을 저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시장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전략을 저희가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서 교재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원서 교재인데 미국 시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책값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서 교재, 학생들이 사는 원서 교재가 뭐 싼 거는 100불, 좀 비싸면 200불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동일한 상품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좀 비싸고 한국 시장에서는 좀 싼 편입니다.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근본적으로 동일한 상품인데 한국에서는 좀 싸게 파는. 그래서 이 원서 교재 같은 경우가 3급 가격 차별의 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외에도 통신사의 통신 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 혹은 성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시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시장들을 저희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각 시장마다 이 독점 기업은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뜻이죠.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만 낮게 책정을 해주면 가격은 낮지만 그 대신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판매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윤을 제고하는 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독점 기업이 더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상품인데 이제 개도국에서 가격이 낮은 이유를 뭐 이런 것으로부터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국민소득이 높고 다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은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되게 민감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소비자들의 이제 이 수요를 보면 수요가 더 탄력적일 테고,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해주면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윤을 제고하는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시장이 두 개가 있고요.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왼쪽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좀 뭐 탄력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탄력적이고, 그리고 오른쪽 시장에서는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두 개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요. 두 개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 수요가 다르고요. 그래서 한 개 수입 곡선을 그리고 한 개 비용 곡선은 뭐 동일하다고 하면요, 똑같은 식으로 그리고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지금 두 시장은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은 한국 시장, 뭐 오른쪽은 미국 시장이에요. 혹은 이제 뭐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시장에 있는 소비자가 왼쪽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서로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두 개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한쪽 시장에 있는 소비자가 다른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면 두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이니까 좀 더 싼 곳으로 와서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3급 가격 차별 전략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시장에 있는 속한 소비자들은 다른 시장에 와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시장에서는 MR하고 MC가 같아지는 점이 예를 들어서 1번 지점이죠. 그래서 독점 기업은 왼쪽 시장에서는 1번만큼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 P1만큼 이제 책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2번 시장에서는 MR하고 MC가 이 지점에서 같으니까요. 2번 시장에서는 이제 2번만큼 생산을 하고, 그리고 가격은 P2만큼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급 가격 차별 그래프로부터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독점 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두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두 시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서로의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왼쪽 시장에서는 이제 MROMC가 같아지는 지점인 1번만큼 생산을 하고 수요 곡선으로부터 가격을 찾아서 P1만큼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는 MROMC가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MR은 MC죠, MC. 그래서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항상 똑같으니까요. MR하고 MC가 같아지도록
두 번째 시장에서는 2번만큼 생산을 하게 되겠고 수요곡선으로부터 가격을 찾아서 P2만큼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높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독점 기업은 가격을 좀 낮춰서 책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동일한 상품인데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국가에서는 좀 저렴하게 상품을 파는 이유가 이제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급 가격 차별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2부 요금제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부 요금제는 이제 영어로는 뭐 투 파트 타리프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2부 요금제를 이제 일단 제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요. 자, 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이제 뭐 프리패스라고 해서 이제 뭐 그거 사면은 뭐 입장하면 그냥 무조건 다 공짜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제가 놀이공원 갈 때만 해도 이제 놀이공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일단 놀이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냈어요. 일단 놀이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안에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후룸라이더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거 탈 때마다 요금을 냈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프리패스 해서 뭐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전부 다 무료로 타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놀이공원 들어갈 때 일단 입장료를 내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 탈 때 요금을 각각 따로 냈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프린터를 사야 되죠. 자, 프린터를 하시려면 일단 프린터를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프린터를 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대로 잉크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프린터를 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린터를 사시는 거는 일단 시작이에요. 프린터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프린터를 사시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시는 대로 잉크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출력을 하시면 잉크비가 많이 나가시는 거고 적게 출력을 하시면 잉크비가 적게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도 뭐 요즘에는 뭐 그 무슨 무제한 요금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뭐 적어도 제가 옛날에 휴대폰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요금제를 냈었습니다. 자, 휴대폰을 쓰고 싶을 때 일단 기본료를 내요. 일단 매달 기본 요금을 냅니다. 일단 매달 기본 요금을 얼마를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요금을 내요. 자, 옛날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기본 요금 내고 그 다음에 쓰는 대로 이제 사용료를 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요금제들이 뭐 워낙에 다양해졌죠. 요즘에는 요금제들이 뭐 워낙에 다양해졌는데 예전에 휴대폰 초창기만 해도 일단 기본 요금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쓰는 대로 사용료를 돈을 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전화 조금만 쓰려고 해도 이제 막 빨리 끊으라고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들을 보시면 자, 이 기업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느냐 하면요. 가입비와 사용료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말은 다르긴 하죠. 프린터를 사고 잉크를 사고 놀이공원 갈 때 입장료를 내고 또 탈 때마다 돈을 조금씩 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긴 한데 이 일반적으로 이거를 뭉뚱그려서 보면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일단 가입비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아요.
요런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저희가 이부요금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부요금제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도 뭐 이 이부요금제 관련한 그런 가격 전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워낙에 가격 전략들이 다양해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부요금제 가격 전략을 기업들이 뭐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이부요금제 가격 전략을 쓰면,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부요금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죠. 자, 뭐 크게 뭐 거부감 들지 않는 가격 전략이죠. 자, 그런데 이부요금제 가격 전략을 기업이 쓰면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전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이 이부요금제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이부요금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요. 자, 일단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이부요금제를 활용을 해서 총잉여를 극대화하고요. 극대화된 총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사용료가 있고 가입비가 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가입비가 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가입비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 자, 먼저 사용료를 일반적인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그 사용료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 상품 살 때 하나당 얼마 내는 일반적인 그냥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이 자, 이 사용료를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하면요. 총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자, 이 독점 기업이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요. 총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사용료를 책정을 해요. 그래서 총 잉여가 극대화됐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잉여가 극대화됐어요. 이게 제가 그래프를 뒤에서 뭐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총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사용료를 책정을 해요. 그럼 이때 총 잉여가 극대화됐으니까 두 개가 있겠죠. 소비자 잉여가 있고 생산자 잉여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있고 이제 생산자 잉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생산자 잉여는 뭐 생산자 거고요. 그다음 소비자 잉여 남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가입비 있죠.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로 책정을 해서 가져옵니다. 요게 아이디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독점 기업이 사용료와 가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요. 먼저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총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사용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럼 총 잉여가 극대화되고 나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가 있고 생산자 잉여가 얼마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로 책정을 해요.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로 책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입비로 책정을 해서 이제 이 독점 기업이 가져오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잉여는 사라지고 모든 게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부요금제를 쓰면 시장에 있는 총 잉여를 극대화하게 되고 이 모든 총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이부요금제를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축은 이제 생산량이고요. Y축은 가격이고, 여기는 이제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개 비용 곡선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기업이 자, 사용료를 책정을 합니다. 자,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요. 총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사용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사용료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여기다가 책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총 잉여가 극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용료를 여기다 책정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수요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쵸? 예, 수요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만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사용료 하에서는 총 잉여가 극대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총 잉여를 극대화하려면 가격을 사용료를 이만큼 책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P스타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시니까요. 그래서 사용료를 여기 P스타로 책정을 하면 소비자들은 수요가 지금 Q스타만큼 발생을 하겠죠. 수요 곡선으로부터 소비자들은 수요가 지금 Q스타만큼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Q스타만큼 생산하고 소비가 되면 총 잉여가 지금 극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1번 사용료를 P스타를 저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사용료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P스타로 책정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시장에서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총 잉여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파란색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죠. 그리고 보라색 삼각형은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부분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순손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Q스타만큼 어차피 생산이 됐었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고 하면 수요 곡선은 D로 나와 있고 MC가 결국 공급 곡선이었을 테니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저 Q스타 지점만큼 생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스타라는 사용료 하에서 지금 Q스타만큼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 잉여가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저 부분 있죠? 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이게 지금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 잉여 넓이만큼을 가입비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P스타라는 가격에 Q스타만큼을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소비자 잉여가 저 파란색만큼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저 파란색만큼 남기 때문에 지금 P스타 가격에 Q스타만큼을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가입비로 저 파란색 삼각형만큼을 책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사용료 P스타라면 Q스타만큼 소비를 할 거고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 잉여가 파란색 삼각형만큼 남으니까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입비로 파란색 삼각형만큼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소비자 잉여 전체를 가입비로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잉여 지금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깎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깎아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소비자한테 남겨주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죠. 요만큼은 아주 조그만한 부분은 소비자한테 남겨주고 나머지 전체를 가입비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로 다 내야 돼요. 즉 이 시장에서 소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입비로 저 소비자 잉여만큼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P스타만큼 사용료 가격 내면서 Q스타만큼을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만큼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로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남는 게 있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는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소비 활동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고, 따라서 가입비를 내고 이 시장에 진입한 후에 P스타만큼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서 Q스타만큼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시장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총 잉여는 극대화됐죠? 총 잉여는 극대화됐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생겨나는 모든 잉여가 결국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부요금제라는 것이 사실 뭐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격 전략인데요. 앞서 저희가 1급 가격 차별을 봤었죠. 자, 1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가격 차별 전략이었죠. 그래서 1급 가격 차별 하에서는 총 잉여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모든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1급 가격 차별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사실 1급 가격 차별은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어떤 전략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2부 요금제의 경우는 보시면, 이제 지금 2부 요금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가격 차별 전략인데, 근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의 아주 많은 부분을 뭐 극단적으로 하면 모두 다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뭐 그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소비자 잉여의 아주 많은 부분을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따라서 2부 요금제를 활용을 해서 이 소비자 잉여의 많은 부분을 생산자 잉여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2부 요금제라는 가격 전략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비슷한 띠을 계속 비슷한 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생산자가 가격 차별 전략을 하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이 가격 차별은 가격 차별 전략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동일한 상품인데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인데 가격이 다른. 그래서 가격 차별 전략은 기업들이 뭐 사실 실제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 차별 전략을 기업들이 활용을 하면 총 잉여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특별히 독점 기업인 경우에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었는데, 독점 기업의 경우에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격 차별 전략을 통해서 생산량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총 잉여가 증가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뭐 저희가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그냥 순전히 총 잉여의 양으로만 저희가 판단을 해왔죠. 총 잉여가 크면 효율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저희가 이때까지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총 잉여가 증가를 하면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산자가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할 때 많은 경우 소비자 잉여가
이제 줄어드는 소비자 잉여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잉여가 늘어나면서 생산자 잉여도 늘어나고 소비자 잉여도 같이 늘어나면 참 좋은데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총 잉여가 늘어나는데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는 부분이 뭐 훨씬 크고 소비자 잉여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아주 뭐 지적할 만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텐션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생산자들의 가격 차별 전략이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들은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가격 차별 전략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이 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상품인데 뭐 인터넷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또 사이트마다 가격이 또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터넷 판매자들 다 모아서 어디가 더 가격이 싼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제 가격 차별 전략들을 이제 기업들이 또 많이 개발을 하고 구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요즘에 소비자 단체들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정보의 문제인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보다는 사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들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고 뭐 물질 자원도 제한적이고요. 그러나 거대 기업 같은, 특별히 뭐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거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에 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주체도 결국 기업이다 보니 소비자와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보라는 측면에선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아무래도 훨씬 열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기업들이 가격 차별 전략을 최근에 뭐 아주 많이 다양한 복잡한 가격 차별 전략들을 구사를 하는데, 이때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가격 차별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가격 차별 전략을 구사를 하면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잘못 판단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 모델명들이 되게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모델명들이 무슨 뭐 QM12, 뭐 AB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조금만 달라도 다른 모델이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야 사실 뭐 이런 거 잘 알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모델명들을 바탕으로 구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뭐 굉장히 비슷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상품인데 모델명을 달리하고, 그래서 가격을 다르게 받고, 그리고 가격을 다르게 받는데 또 판매처마다 인터넷에서도 저 사이트에서는 다르고 이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사실 구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소비 행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뭐 사회 전반적으로 총 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소비자 잉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 차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잉여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총 잉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문제를 가지고 이 가격 차별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뭐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뭐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좀 열의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한 그런 가격 차별 전략을 고도의 또 복잡한 가격 차별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좀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독점 시장에 대한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점 시장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독점 시장 부분에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아마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독점 시장 부분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독점 시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라는 것이 이 경제학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도 좀 많이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이 독점 시장 관련 부분을 좀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